쓰세요. 몇 분이지? 몇 분이지? 7분. 이쪽으로도 좀 하고 여기도 좀 쓰시고. 한 분 열러 오세요. 꼬박서 갈까요? 자, 차렷 경례. 예,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 김대식입니다. 오늘은 범사련 범시민단체 연합회와 졸속 편향 재판, 헌법을 파괴하는 헌재 아웃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사회 연석회의 이름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합니다. 저는 범시민사회 연석회의에 소속해 있는 범시민사회단체 연합의 이갑산 회장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얘기를 좀 기자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재판을 할 때에는 하급재판소에서도 고발자, 피고발자가 저 재판관이 결론을 어떻게 내리고 있는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합리적이고 중립적으로 재판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야 마지막에 결론이 나올 때에 피고발인이나 고발인이 혹은 고소인이나 비고소인이 승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이미 답을 정해놓고 결론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건 하급 재판관도 하지 않는 이런 졸속하고도 답정너 해놓고 하는 이런 재판은 세상에 처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이 국민들이 극에 달해 있다. 이건 다시 세워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새로 개편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이제 지금까지 되어진 것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우리가 앞으로는 재판을 공정하게 국민들 보기에도 승복할 수 있는 재판을 하겠다. 이런 각오와 결의를 가지고 재판에 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사회 연석회의는 지난 4년간 보수 시민사회가 다 모여서 보수 정당이 바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연대체입니다. 여러분이 발언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모두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그다음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도 위기고 법적으로도 위기고 사회 모두가 위기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상황 중에 오늘 저희들이 헌법재판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를 할 때 윤리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합니다. 윤리 도덕을 상실한 자들이 법정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보면은 헌법재판소는 정치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리 도덕을 상실한 자들이 국회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윤리 도덕을 상실해서 범죄자들이 또 국회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이념적으로 법적으로 모든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자들이 헌법재판소에 앉아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 중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정치 생명을 제어하겠다 하는 이 중대한 판결을 하는데 지금 국민들은 많이 불안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판결을 신뢰하지 못할 정도로 그 사람들의 이념 성향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이 저 사람이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어떤 판결보다 이념 지도가 어떤 지도인가를 걱정하고 있는 이 지경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고 지금 사법부, 법관들은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최선봉 역할을 하고 있다. 판사들이 정치 이념의 주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밖에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법 원로들이 허영 교수님 같은 분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잘못하면은 헌법재판소가 갈아엎어질 수도 있다는 이런 헌법학자가 이런 말씀까지 하고 있는 지경에까지 와 있다. 그래서 조만간에 헌법재판소는 중단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정의로운 판결이 되지 못하고 정치 이념에 따른 판결이 된다면은 대한민국은 엄청난 불행한 일을 겪게 될 것이다. 그건 정치가 불러온 국가적 국민적 불행이 될 것이다. 저도 오늘 그런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헌법재판소는 비록 국회에서 또 대법원장이 행정부가 추천해서 갔지만은 마지막 판결만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공의로운 정당한 판결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국가의 차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 모든 불행의 책임은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들이 져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나온 박형명 변호사입니다. 예, 저는 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20수년간 하다가 나와서 이제 변호사 한 지가 한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걱정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하는 일에 저도 같이 이제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그 재판이라는 게 제가 재판할 때도 늘상 들은 얘기였지만 결과나 절차가 공정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공정하게 보여야 된다는 것을 제가 수십 년간 듣고 배워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공정해 보이지 않는 거, 이게 큰 문제입니다. 결과의 공정성을 떠나서 공정해 보이도록 하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저는 그 법원 출신으로서 이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게 오늘 아침에 혹시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진에서 무엇이 나오냐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이 벌어진 지가 이제 내일 모레면 3년이 됩니다. 그 3년 동안 아주 처참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러시아를 상대로 지금 그 종전 협상을 하고 있는 이제 제기한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 아침에 신문에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러시아하고 미국이 나서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하는 협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대개 보면 이런 전쟁이 벌어져서 종전 협상을 하게 되면 양쪽의 전쟁 당사국하고 그 중간에 이제 중재를 하는 나라나 기관들이 개입을 하게 돼 있죠. 근데 그 사진을 보면 가운데 사우디 정부 관계자가 앉아 있고 양쪽으로 미국하고 러시아 정부 관계자가 앉아 있습니다. 전쟁 당사자이고 침략의 피해자였던 우크라이나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힘이 없으면 국제사회에서는 그만큼 냉정하게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힘을 가지려면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져야 되고 저는 우리나라가 가지는 여러 가지 힘 중에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헌법의 가치, 우리가 지키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도 굉장히 중요한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힘을 길러서 국제사회에서 결코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꿋꿋하게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자유를 신장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구성원들이 전부 한 말씀씩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 성명서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성명을 할 사람은 우리 연석회의의 대변인이고 신전대엽 의장이고 국가교육위원을 역임한 김태일 씨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사회 연석회의 대변인 김태일입니다.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사명을 다하십시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단심제로서 최종적 권위를 가집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최근 행보는 헌법 해석의 일관성과 재판 진행의 공정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일부 사건은 신속히 처리되는 반면 다른 사건들은 부당하게 지연되는 등 재판 진행의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판단으로 헌법 해석을 대체하려는 것입니까? 헌법재판소는 오직 헌법적 가치와 법리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어떠한 예외도 용납할 수 없는 절대적 원칙입니다. 정치적 고려가 헌법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순간에는 헌정질서의 근간이 흔들릴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은 우리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며 이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공정한 재판은 이미 포기한 것입니까?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헌법기관이며 그 신뢰의 기반은 공정성에 있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 절차를 자의적으로 신속히 진행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사건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재판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헌법재판소의 존립 근거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준용 규정마저 자의적으로 적용하려 합니까?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르면 준용 규정은 헌법재판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모든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공정한 재판의 필수 요소입니다. 증거 채택과 증인신문 등 모든 절차는 법리에 따라 엄격히 진행되어야 하며 자의적 해석과 선별적 적용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 헌법 수호 의지를 시험하고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번복할 수 없는 최종 판단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신중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적극적 불복종 운동도 불사하겠습니다. 부당한 판결에 대한 저항은 민주시민의 정당한 권리임을 분명히 하며 헌법재판소가 이를 가볍게 여긴다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리에 충실하십시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키십시오. 헌법재판소는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진행하십시오.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기관의 책무를 다하십시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비롯하여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사건에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성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경례.